뭐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김기춘 전 실장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 블랙리스트 이 수사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게 기각이 됐어요. 그렇죠. 법원이 법 해석을 글자 그대로 정확하게 법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이 특검법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특검법 2조에 들어가 있는 2조의 내용 중에는 블랙리스트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왜 특검이 나를 상대로 수사를 하느냐라고 했는데 법원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특검법이 만들어진 거는 이 포괄적인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의혹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 이 관련 의혹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서는 뭐가 있는지 정해놓기가 어렵다. 그래서 2조의 마지막 부분에 관련 사건, 수사라는 것은 관련 사건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이의 실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특검법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예. 제가 뭐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사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이 1항 1호에 보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을 수사하도록 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대단한 어떤 법조계의 정말 그 수장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김기춘 전 하시냈죠. 비서실장이 예. 이런 부분을 걸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비난이 높이 올라오고 있다는 뭐 것이죠. 그전에도 좀 비난은 좀 있었죠. 사실 뭐 김기춘 예. 비서실장 같은 경우 벅꾸라지라는 표현을 앞서 예. 우리 소개할 때 말씀을 하셨지만 1992년도에 대선 당시에 그 초원복국집 사건 네, 부산기관장들 부산에. 다 예, 우리가 모아놓고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또 김대중 후보가 되면 다 영도다리 빠져 죽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관건 선거를 획책하는 힘으로 그때 기소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분이 그때 빠져나왔습니다. 물론 기소가 됐는데 어떻게 빠져나왔느냐? 당시에 본인은 민간인 신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선거운동 아닌 자의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면 처벌하는 것이 당시 대통령 선거법이었어요. 그걸 갖다가 그 법이 그러니까 그 일반 시민들의 참정권과 표현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해서 그 법을 위헌 신청을 해서 그 위헌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공소가 취소됐어요. 그때 빠져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번에도 똑같은 시도를 한 거죠. 근데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그게 뭐 사건의 초점을 바꾸는 그런 일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잘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초원복국집 사건 그때도 마찬가지로 부정선거에 초점이 맞춰져서 기소가 됐는데 초점을 바꿨죠. 불법 도청으로 초점을 바꿨습니다. 또 정윤회 문건 사건 때 2014년에도 그랬죠. 문건의 내용의 수사를 맞추기보다는 문건 유출로 바뀌었죠. 과정 여기에 예. 초점을 맞췄는데 근데 이번에도 사람이 초점 있잖아요. 바꾼 막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앞에 거 잊어먹고 그냥 쫓아가게 돼요. 이번에도 예. 이게 특검에서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초점을 바꾸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실패한 거죠. 아하.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법을 배운 공직자들은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권력과 법을 앞세워서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간다면 이게 정말 국민과 국가를 우롱하는 거죠.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도 블랙리스트 실무자 차원에서 소환이 됐는데 똑같은 논리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제 그 얘기 안 통하겠네요. 예? 김기춘 전 시장은 똑같은 논리로 뭐 이게 특검 뭐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마 안 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